안녕하세요. 설쌤입니다. 우리가 고등수학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원래 그 고등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하면 고등수학이라는 교재에 저 뒤에 나오는 단원일 뿐입니다. 중간쯤에 있는 단원일 뿐이고, 이 집합이라고 하는 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등수학 상과 하를 대부분의 참고서들은 나눠 놓고 있을 뿐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집합과 명제라는 단어는 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얘네들에 대한 위치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좀 이해하기 좋을 만한 위치에 지금 있을 뿐이지, 원래는 중학교 때도 이미 이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면서 약간의 생소함은 있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이제 앞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용어, 예를 들어 집합, 그 다음에 원소,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기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제 용어들이나 표현하는 방법들, 원소의 개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뭔가 새로운 용어들입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얘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8쪽과 9쪽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 제가 빈 공간에다가 그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해 가면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교재 8쪽을 보시면 됩니다. 8쪽에 나와 있는 용어들 중에서 집합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집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영어로는 세트예요. 세트. 이 집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러니까 문제에서, 그러니까 그 집합이라는 걸 정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있고, 그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모임을 우리는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부를 거예요. 원소. 그렇다면 이 원소를 나타내는 용어 자체는 단어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거니까 엘리먼트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용어들을 이제 우리가 집합과 원소라는 용어로 쓸 텐데, 얘네들이 이런 겁니다. 집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머릿속에 그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릅니까? 3 이하의 자연수 1, 2, 3 이렇게 떠올라요. 그지? 떠오르죠?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은 떠오르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키가 180cm 이상인 학생의 모임. 이랬으면 누구누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키가 크다라고 하는 조건만으로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집합이 될 수 없었던 거지.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 이건 집합이 돼요. 왜냐하면 기준이 명확하고 그 대상을 정할 수 있으니까. 그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의 원소에는 1하고 2하고 3이 있는 거죠. 오케이? 자, 3 이하의 자연수의 모임의 이름을 우리가 대문자 A로 정할게요. 앞으로 집합의 이름은 대문자로 보통 표현을 할 겁니다.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집합 A, 집합 B, 집합 C 이런 식의 대문자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1, 2, 3이라는 저 원소와 A라는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렇게 기호를 쓸 거야. 1은
집합 A의 원소이다.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런 식으로 원소가 어떤 집합의 원소이다라고 하는,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생긴 기호를 쓸 거야. 이 기호는 대문자 원소를 나타내는 이 대문자 2를 예쁘게 구부려서 만들어낸 수학 기호가 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세 줄이야. 얘가 대문자 2를 예쁘게 구부렸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로부터 이제 상대되는 개념. 그렇다면 4라는 숫자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잖아. 원소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이렇게 짝대기를 그었던 것처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1은 A의 원소이다. 2는 집합 A의 원소이다. 3은 집합 A의 원소이다. 4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사실 1, 2, 3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은 전부 다 집합 A의 원소가 아니겠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약속들인 겁니다. 원소이다와 원소가 아니다. 이런 원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이 원소와 집합들을 이제 실제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뭐 가장 대표적으로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간단하지? 이게 원소 나열법이야. 이 원소 나열법에 의해서 얘네들을 나열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됩니다. 1, 2, 3. 자, 집합은 중괄호로 묶어주게 되고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모든 원소를 컴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돼요. 1, 2, 3을 원소로 갖는 집합. 여기에 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A라는 집합은 1과 2와 3을 원소로 갖습니다. 자, 몇 가지 이 원소 나열법으로 쓸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원소 나열법은 그 안에 쓰여져 있는 원소들의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1, 2, 3이던 1, 3, 2던 3, 2, 1이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같은 집합 취급을 할 겁니다. 1, 2, 3, 3, 2, 1, 뭐 3, 2, 3, 1, 2, 2, 1, 3, 뭐 어떻게 써도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만 같다라면 이 두 집합은 같은 집합입니다. 같은 숫자는 절대로 중복되지 않겠습니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쓴다.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여기 안에 쓰여지는 어떤 원소들이 좀 많아요. 예를 들어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가 있어. 1 이상 99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그러면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99까지 다 써야 되잖아. 그럴 때는 앞에서 이들의 규칙을 나타내는 숫자 3개에서 4개 정도를 나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말 줄임표를 쓰죠. 그리고 마지막 원소를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1, 2, 3, 4, 99. 그럼 이 점점점에는 5부터 98까지의 자연수들이 생략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럴 수도 있죠.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나왔어요. 자연수의 집합이라고 해서 1, 2, 3, 4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너무 많은데 점점점 찍고 끝을 정하지 않고 중괄호로 닫아요. 그러면 이거는 1, 2, 3, 4라고 하는 이렇게 일씩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무한하게 나열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면서 이게 자연수라는 집합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말줄임표가 끝을 정하고 있으면 앞에서부터 온 규칙에 의해서 생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말줄임표 뒤에 끝나는 숫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들의 원소가 많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미리 얘기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1부터 99까지 아니면 1, 2, 3과 같은 이런 집합들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집합이다 라고 해서 유한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입니다 라고 셀 수 있는,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무한집합은 지금 1, 2, 3, 4 점점점처럼 자연수라고 하는 집합은 그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이
무한하게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수하게 많은 원소를 갖는 집합을 우리는 무한 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집합, 유한집합, 셀 수 없는 집합은 무한집합. 용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알고 계셔야 돼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집합의 표현 방식에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나열하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소 나열법 말고 조건제시법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조건제시법은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끌고 오고 있는 저 A라는 집합, 3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1, 2, 3이라고 하는 원소를 갖는 저 집합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으로 쓴다라고 하면 조건제시법은 이렇게 쓸 겁니다. 이 집합을 대표하는 원소를 맨 앞에다가 문자로 만들 거예요. 이 X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근데 이 X바라고 해서 짝대기를 하나 긋고 X바, 그리고 이 X의 공통된 성질, X에 대한 어떤 조건, 이걸 갖다 이 뒤에다 쓸 거예요. X바, X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라고 제가 적어요. 그러면 이게 X를 설명하는 거야. X가 원소인데 X는 3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요 맨 앞에 오는 요 X가 이 집합의 대표 원소를 내가 X라는 문자로 썼고 그 대표 원소에 대한 어떤 공통된 성질을 뒤에다 나열하는 겁니다. 이 표현 방식은 사람들마다 달라질 수 있으나 결과는 똑같아야 돼. X바 X는 4보다 작은 자연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4보다 작은 자연수도 1, 2, 3만 들어가는 거야. 알겠니? 3 이하의 자연수나. 사실 우리가 이런 표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대표 원소, 이 대표하는 문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B가 A라고 할까요? 이번에는 A바, A는 뭐 8의 양의 약수, 8의 양의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8의 양의 약수가 A가 되고 그 A를 나타내는 이 값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1하고 2하고 4하고 8이 있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1, 2, 4, 8이 8의 양의 약수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조건제시법의 공통된 성질 자리에는 이렇게 글로 쓸 수도 있지만 어떤 수식, 방정식이나 부등식 형식으로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도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원소 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다. 자,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에서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집합의 표현 방법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원 또는 사각형과 같은 모양들을 이용해서 그 도형 안에다가 원소들을 배열해서 얘네들이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A라는 집합은 이런 식으로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져요. 또 B라는 집합은 1, 2, 4, 8이라는 집합을 원소를 갖습니다. 라고 해서 이들의 원소들을 불규칙하게 이 안에다가 나열하는 방식으로 해서 맨 위에다가 집합의 이름, 그 안에다가는 원소들을 나열할 겁니다.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할 땐 우리 원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콤마를 찍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콤마를 찍으시면 안 돼요. 콤마를 찍으면 그 콤마도 하나의 원소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콤마 없이 적절한 어떤 간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나눠서 보시면 된다. 자, 앞서서 이야기했던 지금 이제 우리가 집합의 표현 방식에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다이어그램과 같은 이런 표현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은 좀 익숙해지기 위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벤다이어그램까지의 어떤 이런 표현 방법들에 이어서 자 이제 원소에 대한 집합에 대한 어떤 분류 방법에 있어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개수에 따른 얘네들의 그 분류를 하면 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면 무한집합이다 라는 표현을 쓸 거야. 생각보다 구분하는 건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다, 유한하다 라고 해서 유한집합이고,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으면 무한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이런 과정에서 유한집합의 경우에 그들에 대한 어떤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어떤 기호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 기호를 n, 소문자 n을 쓰고 여기에다 괄호를 치고 이 안에다 집합의 이름 또는 집합을 그대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배울 거예요. 무한집합은 저걸 쓸 리가 없죠.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이 벤다이어그램 상에서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집합 B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였지? 아까 8의 양의 약수라고 한 거. 얘는 1, 2, 4, 8, 4개가 되겠죠. 다시 얘기하면 A, NB,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내가 쓴 것처럼 하나의 자연수 형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 왜냐하면 0도 될 수 있죠. 뭐 어떤 집합의 경우에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원소의 개수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공집합이라는 집합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공집합. 여기서 이제 공집합의 공은 비어 있다란 뜻이에요. 비어 있는 집합. 원소가 한 개도 없는 집합이야. 그러니까 이 집합은 우리가 앞으로 기호로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생긴 기호를 쓸 겁니다. 이것도 파인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건 공집합 기호라고 기억하는 게 제일 낫겠다. 공집합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공집합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원소의 개수가 얘도 유한집합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야. 아니지.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있으니까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야. 이게 공집합인 거야. 공집합. 원소의 개수에 따른 분류, 이 집합의 종류, 유한집합, 무한집합이 있는 거야. 그리고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히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유한집합 중에서 특별히 공집합이라는 게 있는 거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 기호로 파이라는 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게 된다. 원소의 내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에는 이렇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개념 유형에 나와 있는 8쪽과 9쪽의 이야기들을 쭉 읽으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집합의 뭐 이제 선생님이 뭐지 설명을 이 토대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들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은 외우셔야죠. 여기 9쪽에 보면 주의사항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귀찮게 할 때가 있는데, 이게 공집합 기호를 나타내고 있는 요 놈은 사실상 집합의 의미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있지도 않은 걸 이렇게 쓰기가 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호를 만든 거지. 근데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 공집합인데
너 이 집합기호 안에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공집합이 아닌 거야. 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자를 읽을 때 0을 공으로 읽어왔던 그런 습관들 때문에 이렇게 0이 들어있는 집합도 잘못했을 때 공집합으로 오인하는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둘 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집합입니다. 얘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갖는 집합. 얘는 0을 원소로 갖는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죠. 간단하게 나와 있는 개념 체크 문제 그냥 같이 풀어버릴까요? 다음 집합의 원소를 모두 구하시오. 4보다 작은 자연수의 집합. 1, 2, 3, 4. 10 이하의 홀수의 집합. 1, 3, 5, 7, 9까지 가능하죠. 2번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그럼 6의 양의 약수면 1, 2, 3, 6이죠. 그러면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라는 저 기호를 쓸 때는 0은 A의 원소가 아니다. 2는 A의 원소이다. 4는 A의 원소가 아니다. 6은 A의 원소이다 라고 표시하면 되겠죠.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을 A라 할 때 집합 A를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원소나열법은 1, 2, 3, 4, 5라고 해서 이렇게 5개의 원소를 나열하면 되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뭐 A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것도 앞에다 A라는 이름을 붙일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게 되면 A라는 집합은 문제에 써져 있는 거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자연수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면 되죠. X바 X는 5 이하의 자연수. 맨 앞에 오는 게 대표죠. 대표 문자라고 했고, 그 대표 문자에 대한 공통된 성질을 뒤에다 나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은 A라는 집합의 이름 뒤에 이름을 쓰고 원형으로 그린 다음 이 안에다가 적절하게 띄어서 구분만 되게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4번에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걸 구하래요. 18의 양의 약수는 그 개수가 1, 3, 1, 2, 3, 6, 9, 18 이렇게 우리가 그 개수를 말할 수 있으니까 유한집합이 되고요. x제곱 더하기 2는 0.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야, 이거는 만족하는 실수 x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니은의 경우에는 원소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얘도 유한집합이고 그리고 공집합이죠. 그치? 내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어.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이야.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 그 다음에 디귿 10보다 큰 홀수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한집합. 그 다음에 x바 x는 짝수인 소수는 2 하나가 존재하죠. 이건 리을은 유한집합입니다. 미음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유리수 x는 무수히 많습니다. 유리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뭐 엄청나게 많아요. 2분의 1은 아니구나. 2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있는 분수를 우리가 분모를 변화시키면서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읍의 경우에 얘는 1, 이게 이제 우리 약속인데 걔는 1 집어넣으면 3 되고요.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9가 되는 원소가 3개짜리인 그러한 집합이 되겠네요. 따라서 유한집합의 기역, 니은, 리을, 비읍까지, 그 다음에 무한집합에는 디귿, 미음, 공집합은 니은이 있습니다.